안녕하세요. 직장인 주린이 유튜버 피터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켠 이유는 그 종목 분석보다는 과연 ETF 주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TF 주식이라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 세계적인 유명한 투자가시죠.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종목에 주식 투자를 해라.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수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이 무엇이며 또 ETF 주식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그 방송을 키기 전에 표를 하나 작성을 해봤었는데요. 자, ETF 이거는 제가 작성을 안 했네요. ETF 네. Exchange Trade Fund 해가지고 교환 거래 펀드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장 지수 펀드, 네. 상장되어 있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쉽게 얘기해서 펀드가 주식시장 안에 있는 거예요. 네. 펀드가 상장되어 있는 펀드라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펀드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팔고가 가능하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더 나가서 첫 번째부터 한번 봐봅시다. 네. 이렇게 봐보면은 거래 형태 ETF 주식 매매 펀드는 가입.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그 펀드를 가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예, 뭐 증권회사에 간다든지 뭐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펀드 하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하면서 이제 그 펀드를 가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좀 절차가 좀 복잡해요. 그렇죠? 근데 저희 주식은 삼성전자 누구한테 상담하고 저희가 살까요? 아니죠. 그냥 바로 KB증권 같은 주식 어플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ETF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처럼 바로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장중 거래 시간에. 예, 한국은 대략 뭐 한 9시부터 3시 반이다 라고 하면은 9시부터 3시 반 사이에 저희가 주식처럼 편하게 사고팔고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펀드는 직접 은행에 가야 되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세금을 봐보면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증권거래세, 펀드는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주식은 거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세금을 내죠. 그렇죠?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어, 1,000원, 지금 A라는 주식이 1,000원이에요. A라는 주식 여기다 써서 말씀드릴게요. A 주식이 뭐 1,000원이에요. 이거를 10주를 샀어요. 10주. 그렇게 되면은 10,000원이 되는 거죠. 10,000원. 그쵸? 근데 자산 평가를 바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돼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뭐 한 100원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증권 거래세라는 것이거든요. 네. 내가 1,000원에 샀는데 1,000원에 10주 10,000원은 샀는데 자산 평가에 들어가면은 지금 A 주식이 1,000원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00원이 찍혀 있는 거죠. 자산 평가가. 그래서 대략 뭐 만 100원일 때 수입이 당연히 10주 샀으니까 1,000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수익 이렇게 천 어, 1,000원이 돼야 되는 건데 자산 평가가 뭐 한 700원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게 증권 거래세라는
건데요. ETF 주식은 그런 증권 거래세가 없어요. 네. 펀드는 뭐 이제 이자에 대한 그런 소득세를 내고 있고요. 그 운용보수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ETF 종목, 주식의 어떤 종목을 갖고 있을 때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보수 세금을 내는 건데, ETF 같은 경우는 약 0.5%, 주식은 당연히 없죠. 저희가 뭐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갖고만 있다고 해서 어, 운용 보수를 내진 않잖아요. 근데 펀드는 1에서 3%. 네. 그러니까 유지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용 보수. 그리고 장중 거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래 형태가 매매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네. 근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장중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종가 기준이고, 또 우리가 또 돈을 찾으려고 하면은 대략 뭐 한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3일 정도 후에 팔 수가 있는 거고, 네.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일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전략적 관점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장중 종목 변경이 당연하죠. 예, 주식도 마찬가지로. 예, 예를 들어서 주식 삼성전자 샀다가 장중에 뭐 SK 하이닉스 또 살 수도 있는 거죠. 변경이 가능한 거죠. ETF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 ETF 샀다가 팔고 제약 ETF로 갈아탈 수가 있는 뜻인 거거든요. 예, 그치만 펀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표를 썼어요. 이 표를 쓴 이유가 보면은 2차 전지 ETF인데 뭐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게 이제 2차 전지로 분류가 되고 있고, 제약은 뭐 셀트리온, 신풍제약, 뭐 유나이티드 제약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LG화학이 괜찮다고 해서 LG화학을 샀어요. 근데 LG화학이 올라가면 좋은데, 양봉이 뜨면 좋은데 음봉이 될 가능성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LG화학이 마이너스 10%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같은 2차 전지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얘네들이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얘네가 5% 올랐을 때 삼성 SDI가 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2차 전지 회사라고 해서 LG와 뭐 삼성 SDI 괜찮아. 근데 좀 종목 하나만 보고 분석하고, 좀 분석하기가 좀 어렵다. 좀 그러신 분들은 2차 전지 그냥 통째로 투자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약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한 개만 보고 투자를 하기가 조금 겁이 난다 라고 하면은 제약 ETF, 제약 바이오 기업 ETF에다가 통매매를 하시는 거죠. 네. 좀 정리가 조금 되셨나요? 네. 이제부터는 조금 약간 심화 학습을 조금 할 건데, 저희가 창을 열어가지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창을 열어서 인터넷을 이렇게 켜서 보면은 자, 이제 네이버 금융증권에 이제 왔죠. 보면은 코스피 인덱스 투자라는 거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이제 투자를 한다, 지수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음, 시가총액 그걸 봤을 때 코스피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만 코스피가 올라간다. 삼성전자가 하락하게 되면 코스피가 당연히 하락하게 되어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보면은
한국 증시를 봐보게 되면은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하겠네요. 그쵸? 한국 증시를 한번 봐볼게요. 한국 증시를 봐보게 되면은 두 가지로 나뉘죠. 코스피 제일 큰 거, 그리고 코스닥.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 종목이 과연 몇 개 있을까요? 네, 대략 한 뭐 1,500개 정도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대략 뭐 코스닥도 대략 한 1,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 상장된 주식 수는 대략 3,000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에 1,500개 종목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보면은 뭐 카카오도 있고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한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카카오가 올라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올라가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총 묶음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코스피 1,500개, 네. 내가 갖고 싶어하는 코스피에 상장된 그런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죠. 네. 네. 내가 돈을 여기다가 다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가 되면은 조금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하겠지만은, 카카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코스피 지수에 포함한 종목 뭐 100개, 뭐 200개, 500개 이런 것에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안전하죠. 네.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100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100개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차트를 보시면은 일봉을 봐볼게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상장되면은 얘도 당연히 올라가기 마련인 거겠죠, 그쵸?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물론 내려가는 일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종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 저번 제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일 겁니다. 올해 초에 1,800원을 받았어요 이 종목을. 근데 벌써 13,800원까지 올라 있는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세표를 이렇게 보더라도 그냥 깔끔해요. 되게 쭉쭉쭉쭉. 앞에 것만 보세요. 111, 12, 12, 113, 13, 13, 13 이런 식으로 그냥 갖고만 있어도 오르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미국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네. 이거 되게 괜찮은 ETF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 여행 관련주 어,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모두 투어, 그리고 뭐 강원랜드, 코로나가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네. 이렇게 강원랜드 모두 투어로 이렇게 보면은 그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안 돌아다니고 여행도 못 가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없어지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에 조금 그래도 좀 올랐어요. 보면은 좀 올랐죠. 네. 사람들이 백신도 맞고 있고, 어, 백신 접종률 퍼센트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올라가는 현상을 또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또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외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오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쵸? 그렇지만은 어, 한 종목 보고 투자하기가 좀 무섭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로.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종식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올라가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뭐 이제 위드 코로나가 한국에서도 이제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벗고 밖에 돌아다니고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행도 많이 다니고 당연히 뜰 수밖에 없는 지금 많이 좀 초조조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오를 겁니다. 오르는데 지금부터라도 조금 조금씩 모아 가야 되는 기업들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런 기업들 일일이 하나하나씩 뭐 재무제표도 보고 뭐 기업 분석도 보고 해서 투자하기가 조금 꺼려진다,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타이거죠. 여행, 레저 이 종목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또 되게 많이 또 올랐어요. 예, 좀 올랐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게 어떤 것이냐 보면은 예, 여기다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에다가. 네. 그래서 그냥 통째로 그냥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매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통째로. 예. 그렇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가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예. 점점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하겠죠.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랬을 때 어, 일일이 하나하나 주식 종목을 분석하고 하기가 나는 시간도 없고 조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행 테마주로 가는 거죠. 네.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그래서 타이거 여행 레저 당장은 조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저는 좀 우상향하긴 하겠지만은 당장 그래도 좀 저희가 살 때 좀 싸게 사야 되잖아요. 예. 시세를 보면은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들어가지 말고 4,000원 중반 정도에 들어가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뭐 사서 그냥 냅둬도 돼요. 뭐 이게 보면은 되게 많이 올랐었었네요. 올랐을 때는 지금 5,480원인데 5,900원, 거진 600원, 6,000원까지도 이제 올랐었었던 건데 이때가 아마 그걸 거예요. 그 접종률도 많이 되게 높아지고 그리고 확진자 수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시점에서 많이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이 기업을 이 타이거 여행 레저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대략 한 4천 중반, 4,700까지 많게는 보고 들어갈 것 같고 이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계속 그냥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이렇게 4거래일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도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ETF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라는 말로 오늘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최근에도 32분 이렇게 계신데요. 구독자분이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 제 댓글에다가 어떤 종목 좀 분석 좀 부탁드려요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 본인 구독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기업은 바로 말씀드리겠고 모르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직장인 주린 유튜버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